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 또한 고려 시대 구분이에요. 오늘 다룰 부분은 바로 이곳. 이제 고려는 문벌귀족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벌귀족은 갖고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음서, 공음전, 그리고 근친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음이라는 글씨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음서와 공음전이 있네요. 음자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이 음이 뭐냐 하면 조상의 음덕, 조상의 음덕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덕을 받아서 혜택을 받는다. 먼저 음서 기억하시나요?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문벌 귀족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과거 시험은 프리패스. 왜 광종 때에 과거제가 처음 생기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시험 봐야 관리가 되는 건데 그 과거제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음서였죠. 그 다음에 공음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의 전은 밭전자입니다. 토지네요. 그러니까 문벌귀족 집안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순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땅이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 직계 조상 중 한 분이 5급 공무원 이상이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셨더라도 그분의 월급이 여전히 나에게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냥 놀아도 통장에 나라에서 주는 조상의 월급이 꾸준히 쌓이게 되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내 월급, 아버지의 월급, 할아버지의 월급, 증조 할아버지의 월급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벌 귀족의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요, 지배층들에게 근친혼이 굉장히 성행을 해요. 이 근친혼이라는 건 상당히 폐쇄성을 갖고 있거든요. 문벌 귀족은 문벌 귀족끼리, 자기들끼리만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놈들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끼워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권력을 독점해 버리는 거죠. 이런 특권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폐쇄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 문벌 귀족의 어떤 공음전과 음서 같은 모습들이 서서히 모순으로 쌓이게 됩니다. 모순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고려. 위기의 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먼저 위기의 첫 번째 사건인 이자겸의 난을 살펴봅시다.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 왕이 인종이었는데요. 잘 보세요.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자겸은요. 인종의 장인어른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종은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바로 자기 이모랑 결혼을 한 겁니다. 이자겸은 무려 예종과 인종에게 자신의 딸 3명을 시집 보내요.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왕의 장인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자겸의 힘은 왕도 갈아치울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알아채고 무신 척준경을 끌어내어 난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때 왕의 측근들은 다 죽이고요. 궁궐마저 불태웠어요. 그리고 인종을 이자겸의 집에 감금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자겸과 척준경이 사이가 나빠지고 사이가 멀어진 척준경은 결국 인종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를 몰아 이자겸을 체포해서 귀양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경원 이씨 집안에 우두머리가 크게 얻어맞았으니 이제 이씨는 몰락하고 죄다 숙청당하게 되죠. 이러한 이자겸의 난을 통해 국왕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귀족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문벌 귀족 사회의 폐쇄성이 낳은 문제점 2탄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먼저 정리하고 가실게요. 서경은 어디냐 하면 평양을 의미하고요. 개경은 개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개경파와 서경파로 구분이 될 거예요. 지금 모든 권력은 개경이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벌 귀족의 기반이 개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경 이외의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종은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을 등용하여서 개혁을 통해 왕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당시 여진이 엄청 발전을 해서 거란족과 송나라를 두들겨 패고 중국의 주인이 되어 금나라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금나라가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했었죠.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합니다. 이때 묘청의 서경이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옛날에? 네, 고구려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히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강해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해서 여진도 금나라가 4대 요구를 한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4대 수용을 해야 돼? 맞서 싸우자 하면서 4대를 반대합니다. 여기서 4대라는 게 뭐냐? 4대주의는 뭐냐 하면 자율적이지 못하면서 우리보다 강한 국가에게 굴복하는, 복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서경파는 이러한 4대주의를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궁궐을 세워서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면 금나라가 우리에게 항복할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풍수지리설에 따라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도 건설합니다. 처음에는 왕도 이에 따랐어요. 이 의견에 힘을 실어줬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를 하고 말거든요. 자, 누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냐면요. 바로 김부식이라는 개경 세력이 이끄는 정부군,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이 김부식은 개경파 쪽이에요. 앞선 묘청이 서경파라면 이쪽은 개경파입니다. 이쪽은 신라 계승 의식이 좀 강해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신라 중심의 역사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당시의 지배 세력의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분명히 고구려 계승 의지를 가지고 이름도 고려라고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권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부를 갖게 된 거거든요. 고구려를 계승하면요.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아요? 중국하고 자꾸 충돌해야 돼요. 고구려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나당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손잡고 통일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를 계승하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초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진취적인 분위기였다면 지금 이 문벌귀족 시대가 되면은 굉장히 보수적이 됩니다. 이제 권력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경파는 당연히 금나라 사대. 야, 지금 싸우자는 게 말이 돼? 너 이길 수나 있어? 무모한 거야. 싸우기는 뭘 싸워. 그냥 사대 수용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묘청은 승려였잖아요. 그래서 불교나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했다면 김부식 쪽은 굉장히 유학적인, 유학을 중시하는 세력입니다. 서경파와 개경파를 구분하고 있는 표예요. 이 표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튼 이 두 세력이 불튀기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개경파의 승리로 끝나고 서경천도운동은 좌절이 됩니다. 문벌귀족의 파워를 실감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문벌귀족 시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바로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